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44살의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신혼 첫날 밤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셨다는데 사례자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겸 디자이너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며 산 결과 이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용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선입견을 갖고 절 보셨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더 심했는데 대개 어른들의 반응이 미용? 그거 못 배운 애들이나 하는 거라며 날라리 같은 애들이나 미용 일을 한다고 하셨죠. 저는 날라리는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당시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고등학교 중퇴를 하게 되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게 아버지는 1년에 10번이나 집에 올까 말까 하셨고 엄마는 1년에 몇 번씩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저 초등학생 때 감옥에 들어가셨고요. 아직까지도 엄마가 뭐 때문에 그런 곳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아빠 말로는 네 엄마가 다른 남자랑 아주 대단한 일을 벌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가 워낙 좁은 동네였는데 좁은 동네이다 보니 엄마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매번 저는 엄마라는 좋은 글씨가 따라다녔고 학창시절 또한 유난히 암울했어요. 친구들도 다 저를 피해 다니며 뒤에서나 앞에서나 제 욕을 했거든요. 따돌림 당하는 일이 익숙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반응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빠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엄마를 무참히도 증오했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신은 네 애미가 혼자 다 시키고 다닌다고 했죠. 그러면서 너도 네 엄마 출소하면 나 따라올 생각 하지 말고 네 엄마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여나 밖에서 내가 네 애비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며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절 원망한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인지 친구들의 악담보다 아빠의 그런 말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출소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마저 저희 모녀를 버리고 영영 사라지셨어요. 엄마는 소문이 날 대로 난 이 동네를 떠나지도 않고 아빠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집념으로 그 동네에서 계속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 동네에서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엄마의 과거를 잘 알기에 엄마를 직원으로 써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죠. 뭐라도 해서 돈을 벌라는 외할머니의 말씀에 엄마는 그곳에서 배운 미용 기술을 써먹었습니다. 집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머리를 해주었는데 10,000원, 20,000원씩 받아가면 머리를 해주었죠. 하지만 엄마는 이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동네 미용실 원장들이랑 머리를 잡고 싸우셨어요. 뭐 이유는 뻔했는데 싸게 머리를 해주며 손님들을 다 뺏어간다는 이유였죠. 저도 보고 배운 게 미용인지라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채 돈을 벌려고 미용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받아보지 않고 남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다들 절 보며 잡초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잡초처럼 살다 보니 지금은 어느새 매장을 3개나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이 되었어요. 보잘것없던 제 인생에 반전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처음 원장이 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15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스텝에서 원장이 될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았죠. 먹을 것도 못 먹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며 돈만 모았어요. 돈이 있어야 제 미용실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5년 동안 9천만 원을 모았고 남은 돈은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제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격경사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이 슬슬 풀리는 것 같았죠. 남편도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미용인은 아니고 미용 제품을 파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원래 영업사원들이 본인네 회사 제품 쓰라고 미용실마다 영업을 하러 다니거든요.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영업사원답게 성격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이 제품 설명을 하면 안 살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말하는 솜씨가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제가 넘어갔죠. 제가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고맙다며 선물로 꽃이나 목걸이 같은 걸 줬어요.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라며 선물 공세를 하나씩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그 인간의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며 저한테 부담 갖지 말라고 본인이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꼭 월말에는 원장님 덕분에 이번 달도 우수 영업사원이 됐다며 한 통 내겠다고 밥이나 술을 사줬죠. 그러더니 몇 개월 뒤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나보자고요. 사실 남편을 알고 지낸 지는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묵직하고 진중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과 깊은 대화를 하다가 미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는 남편의 물음에 엄마 얘기를 쭉 해줬어요. 슬기운 탓에 눈물까지 흘렸죠. 그러니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그래도 미나 씨는 대단한 사람이네요. 철도 빨리 들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번듯한 원장이 됐잖아요. 저는 미나 씨보다 3살이나 많은데도 아직 영업사원으로 있으니 저보다 미나 씨가 더 성공한 삶이에요. 라며 칭찬과 위로를 해주었어요. 전 평생 살면서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저는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냥 고마웠죠. 저라는 존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까지 해주었으니까요. 되려 나중엔 제가 남편에게 더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신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죠. 남편은 제게 그냥 당근만 주는 조련사였어요.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해주면 다 됐죠. 그리고 저랑 결혼을 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저랑 미용 사업을 크게 할 거라고 했어요. 본인이 영업사원일 때 알고 지낸 꽤 유명한 원장들이 있다며 그 인맥을 대동해 사업을 하자고 했죠.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에 있는 미용실 원장은 지가 다 꿰차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말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눈에 보이게 뭘 하는 것도 없었고 맨날 빈둥거리며 저희 가게에 나와 사장 노릇만 했어요. 제 힘으로 혼자 2호점, 3호점을 낼 동안 남편은 1억짜리 차를 뽑고 명품으로 온몸에 도배를 하고 다녔어요. 사업을 물색한다는 명목으로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 누가 나랑 동업을 하겠냐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제가 등신이었죠. 남편이라고 가족이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럽죠. 근데 이 인간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었는데 제 피 같은 돈으로 20살짜리 애한테 가방이며 옷이며 별걸 다 사줬어요. 더 쇼킹한 건 이 애가 저희 샵 막내 직원이었죠. 남편 말로는 사기 북돋아 주려고 사줬다는데 아니 어느 누가 직원 사기 북돋아 준다고 명품 가방을 사주나요? 돈을 맡긴 제 잘못이었어요. 현장만 발각되지 않았지 둘이 무슨 사이였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 3년도 안 돼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 인간이랑 살다간 제 재산까지 전부 다 날릴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애도 없었으니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당신 말에 안 넘어간다고 했어요. 전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며 그냥 조용히 합의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소송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복잡했거든요. 저는 그냥 당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만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제 혈색을 보고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는 말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유방암 2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8살에 유방암이라니 이제 조금 내 인생이 피는 것 같았는데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근데 남편 놈 웃긴 게 유방암에 걸린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던 이혼을 먼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아픈 여자랑 살기 싫다고 내가 이 나이에 너 뒤치다꺼리 하게 생겼냐며 절 떠났어요. 제 곁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선항암 치료 후 수술을 했기에 혼자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혼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땐 정말 이러고 살 바엔 눈을 감아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매일같이 미용실에 나가 직원들 관리하고 손님들 예약을 받았죠. 제겐 일이 제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암이 완치가 되었는가 싶었는데 4년 뒤 또다시 암이 찾아왔어요. 제가 1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는데 그때 또 유방암이 발견이 된 거죠. 저번엔 부분 절제를 했는데 이번엔 완전 절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겨드랑이에 림프절도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절 도와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남자라면 전 남편으로 충분히 치가 떨렸는데 이 사람은 달랐죠. 전 남편과는 달리 아픈 저를 도와줬어요. 1년 전부터 저희 샵에 온 손님이었는데 매번 머리를 할 때마다 원장인 제게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지냈죠.
이 사람은 직업이 세무사였는데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장가안간 총각이었어요. 보름에 한 번씩 머리 커트를 하러 왔기에 금방 친해졌죠. 근데 제가 아프면서 일을 나가지 못했고 미용실 직원을 통해 제 얘기를 듣게 되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절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제 사정을 잘 알기도 알았고 그냥 절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며 본인이 옆에 있어줘도 괜찮겠냐고 하는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한테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이 가발을 사러 다녔고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은 제 모습까지 봤어요.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는 것까지 봐준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했어요. 혹시 내가 가진 재산 보고 이렇게 잘해주냐고 했죠. 그러니 그 사람은 박장대소를 하며 미나씨, 저도 돈 잘 벌어요. 그냥 미나씨를 보면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아마 제가 미나씨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라고 하며 사실 미나씨네 가게에서 미나씨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지 않아도 보름마다 머리 자르러 간다는 핑계로 미나씨 보곤 한 거고요. 라고 했죠.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전 그 사람에게 나한테 초라한 과거가 있는데도 괜찮아요? 돌싱에 부모 없는 여자고 몸에 암덩어리만 남아서 절제 수술까지 받으면 여자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질 텐데 그래도 내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부모님은 나도 2분 다 돌아가셨고 암은 치료하면 낫는 병 아니냐고 본인은 지금도 제 모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순정남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 2년 동안 알고만 지낸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고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는 날도 제 옆에 있어줬는데 이 사람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제게 미나씨, 수술 다 마치면 제가 미나씨한테 꼭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이라도 그 말 듣고 싶어서라도 잘하고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말에 제가 더욱 삶의 끈을 붙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취가 풀려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그 사람이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다 났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본인을 희생하는지 몰랐죠. 어떻게 보면 저랑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아닌 남이 말이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이 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태성씨, 저한테 꼭 할 말이 뭐예요? 저 그 말 들으려고 악착같이 깨어난 거예요. 라며 농담을 했죠. 그러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저랑 결혼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고 저 한번 만나보시고 미나씨가 결혼 상대로 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결혼해요 우리 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말에 많이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6개월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많이 움직여졌죠. 이렇게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암으로 고생을 한 1년 동안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준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의 프로포즈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는데 혼인신고를 한 그 다음 날이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을 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죠. 병실이 저희 신혼여행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제게 항암치료 잘 받고 몸 건강해지면 진짜로 신혼여행 가자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울었네요. 그리고 1인실로 예약한 병실에서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소변을 보러 가려고 잠깐 잠에서 깼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도 보이지 않아 어디 밖에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색의 신혼 첫날 밤인데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잠에서 깬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을 기다렸죠. 근데 한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까지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은 마음에 남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병동 밖에 간호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혹시 저희 남편 나가는 거 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아까 한 2시간 전쯤인가?
전화하시면서 다급하게 나가시던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급하게 나간다는 그 소리에 저는 남편을 찾으러 휴게실이며 지하 편의점이며 밖에 벤치까지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곤 한참 지나서야 드디어 통화가 연결이 되었고 저 멀리서 남편의 벨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찾았다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자기야 깼어? 나 지금 내일까지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잠깐 집에 들렸거든? 그것만 처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라며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의 벨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갔어요. 지하 편의점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곤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새벽이고 사람도 없는 시간이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히 들려왔죠. 형,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나 오늘 막 혼인신고했다. 왜 이렇게 재촉해? 그리고 병원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뒤이어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박미나 그 여자한테 딴 마음 있냐? 아니 2년 전부터 작업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뺏겨온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내가 한탕하고 빠지랬지 누가 결혼까지 하라고 했냐? 그 여자 아픈 거 네가 뒤치다꺼리 하게?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박미나 진심으로 사랑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 둘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다리까지 풀려버렸어요. 2년 전부터 작업, 성과, 한탕, 이게 다 둘이 짜고 저한테 접근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다 뭔 상황인지 무슨 개소리인지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더니 곧이어 남편이 형, 사랑하긴 뭘 사랑해. 그냥 그 여자 혼자 불쌍하고 조금 안 됐어서 그런 거지. 걱정 마. 형이 말하는 대로 작업하고 형 목까지 톡톡히 쳐줄 테니까. 막말로 형한테는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그냥 신경 꺼. 라고 하니 전 남편 놈이 하긴 그 여자가 아픈 게 차라리 너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겠다. 허약해진 그 여자 마음 살살 달래주면서 네가 신뢰 더 쌓으면 좋지 뭐. 야, 그리고 누가 아냐? 저 여자가 그렇게 계속 암 걸리다가 꼴까닥해서 네가 저 여자 재산 다 물려받으면 너 완전 로또지. 생각해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린 거였네? 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고 가만 안 둔다는 심정으로 이를 갈며 그 인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은 제 현 남편이 먼저 뒤를 돌아보았고 곧이어 전 남편 놈도 뒤를 봤어요. 그리곤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근데 전 남편 놈 절 보자마자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 남편 놈은 몸을 바르르 떨고 있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네가 진짜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한테 사기친 거냐고 발악을 했어요. 네 이름이 정태성인 건 맞니? 네 직업이 세무사인 건 맞아? 너도 한 번 갔다 온 건 아니고? 나 이 결혼 당장 물리고 너 사기 결혼으로 신고할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딴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고. 이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야. 라며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그러니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이러다 쓰러진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이실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전 남편 놈과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였대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 형동생하며 엄청 친하게 지냈었다는데 연락이 끊기면서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대요. 원래부터 친했던 둘은 또다시 금방 가까워졌고 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세무사이니 그걸 이용해 저를 꼬드겨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투자금을 저한테 받아 둘이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데 남편 말로는 전 남편 놈이 먼저 제안을 했고 지가 알겠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벌벌 떨며 미나씨, 비록 제가 미나씨한테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접근을 했지만 2년 동안 미나씨 알아가면서 저 진심으로 미나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나씨 아플 때도 미나씨 곁에 있어주고 싶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미나씨도 들었겠지만 재식이 형이랑 계획했던 건 미나씨한테 돈만 뜯어가는 거였지 결혼까지 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저 미나씨에 대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 진심만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미나 씨가 좋아졌고 미나 씨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어디서 또 약을 치고 있냐고 했어요. 한번 사기꾼인 인간들이 이런 거짓말은 못하겠냐고. 당신 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어디서 또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법원에서 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올라와 혼자 남겨진 방에서 엉엉거리며 울었네요. 저는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받고 집으로 가는데 남편 놈은 1층 로비에서 밤새 절 기다리고 차에 타라고 절 따라오는데 그런 남편 놈한테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이나 현 남편이나 사기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제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게 없으니 신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인 무효 소송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현 남편은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와 항암 치료 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집 앞에서 있었는데 머리로는 저 사람 끝까지 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슴으로는 저 사람 매일같이 밤새 저러고 있는 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불나방이 자기가 타 죽는 걸 알면서도 불 속으로 날아든다고 하잖아요. 그 불나방의 모습이 꼭 제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 독하게 먹고 이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겠지요? 지금은 항암 치료로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마저도 너무 힘이 드네요. 사실 살고 싶은 의욕도 욕심도 없는 심정입니다. 저는 가족도 없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인생의 앞날에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